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트랜잭션 건수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무료채굴계의 대표 주자 파이네트워크, 그리고 이미 1년간의 모바일 마이닝을 하고 메인넷을 출범한 코어, 이 두 가지의 트랜잭션 건수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개인 지갑 주소에서 개인 지갑 주소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메인넷 내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자동 이체 같은 것들도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얼마나 해당 메인넷이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트랜잭션 건수가 한 건인데 파이가 10만 파이가 이동됐다, 이러한 건보다는 트랜잭션 건수는 1000건이고 한 건당 1파이가 이체됐다 라고 한다면 둘 다 각각의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메인넷의 활성화 정도의 지표는 건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1파이 또는 1코어가 이체됐어도 이게 1000건이냐 만건이냐 10만 건이냐에 따라서 현재 이 메인넷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해당 트랜잭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파이 해커톤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그 외에 우수작으로 뽑혔던 도어4파이 해서 저희가 코어 스캔이 있고 이더리움 스캔이 있듯이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 파이도 현재 물론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있긴 한데 상당히 통계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이 도어4파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결과가 놀라웠는데요. 저는 지금 최근 3개월로 검색을 했는데 각 날짜당 일어난 이 트랜잭션이 여기 표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 볼륨 몇 파이가 그 해당 날짜에 거래되었는지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카운트 숫자도 있네요. 마이그레이션이 통과된 어카운트 숫자. 트랜잭션에 관한 평균은 약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시면 현재 보면 69,900, 약 7만 건의 거래가 일어난 날도 있고, 또 다른 날을 보시면 무려 72만 9천이에요. 하루에 72만 건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이 개인 지갑으로 이체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파이체인몰이나 어떤 특정 몰에서 이체를 한 내역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숫자가 정말 적지 않은 건이라는 거죠. 72만 9천 건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날짜를 보면 70만, 이거 6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8만 건, 10만 건도 있지만 깜짝 놀랐던 건 여기 보시면 이번엔 78만 건이 아니고 780만 건이에요. 자, 이렇게 780만 건 트랜잭션에 의미하는 바는 이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도 이러한 양이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의미 있는 것이죠. 780만 건이면요, 정말 많은 건수예요. 자, 볼까요? 다른 네트워크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파이와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코어도 무료 채굴로서 이제 메인넷이 나왔고, 이렇게 데일리 트랜잭션 차트를 좀 보면요, 최근 순서로 이렇게 보면 대략 차트가 일정하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트랜잭션 수는 33만 3천이에요. 물론 많았던 때는 이렇게 83만 6천도 있고, 그것보다 많았던 때는 120만도 있네요. 3월 초쯤에는 175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긴 했네요. 이것은 예를 들면 코어 코인의 첫 번째 출금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와 맞물려 있을 트랜잭션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렇게 팍 튄 것이니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선이 지금 약 60만 정도 된다고 하면요, 약 60만 정도의 트랜잭션이 코어 체인 메인넷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파이로 넘어와 볼게요. 파이는 현재 오픈 메인넷도 아니고 폐쇄형 메인넷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파이를 자유롭게 이체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저조차도 마이그레이션이 됐다고 해도 그것을 한국어 또는 외국어 사이트에 빠리빠리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물론 8만, 7만도 있어요. 하지만 70만도 있고 80만도 있고, 전 여기서 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코어 체인보다 트랜잭션 수가 적을 줄 알았거든요.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SCP 프로토콜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것일까 아닐까, 이미 파이 생태계에 출범한 많은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폐쇄형 메인넷인 상태에서 이렇게 100만이 넘어가는 트랜잭션이 나온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테스트니까 코어팀에서 테스트로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을 수도 있죠. 하지만 파이의 네트워크가 파이의 메인넷, 폐쇄형 메인넷이 그것이 수용 가능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랜잭션, 거래 건수들을 보다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또 것을 발견한 게 바로 이날이에요. 2월 2일 무슨 일이 있었길래 2월 2일 날 트랜잭션 건수가 100만 건, 200만 건, 300만 건도 아니고 1200만 건의 트랜잭션이 일어났어요.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인데요. 무료채굴 메인넷, 파이, 코어를 떠나서 이더리움을 좀 볼게요. 자, 여기가 보시면 100만 레벨이에요. 이더리움마저도 100만 건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초당 처리 트랜잭션이 낮죠. 저희가 15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낮고요. 어쨌든 이 이더리움 메인넷은 애시당초 수용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현재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은 발생하지 않았고, 때문에 레이어 1 이더리움 위에서 레이어 2로 ZK 롤업이나 사이드 체인 등으로 이 이더리움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다른 메인넷으로. 다른 체인도 좀 살펴볼게요. 또 요새 유명한 아비트럼이 있죠. 아비트럼이 요새 굉장히 핫하죠. 아비트럼의 경우에 얼마나 될까? 대략 평균적인 선을 잡아본다면 이 정도 될까요? 180만 트랜잭션인데요. 정말 많습니다. 180만 건의 트랜잭션이 거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근데 아까 본 파이의 1200만 트랜잭션은 믿을 수가 없는 트랜잭션인데 한 이 위에 있죠. 어떻게 그런 트랜잭션이 하루에 처리가 가능했을까요? 다른 것도 볼까요? BNB는 역시 굉장히 많네요. 약 400만, 지금까지 본 트랜잭션 수 중에 BNB가 가장 높다. BNB는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와 수수료를 개량해서 개발한 메인넷이죠. 하드포크와 같은 방식으로 BNB는 아무래도 세계 1위 바이낸스 거래소의 주요 통화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생태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체인이 뭐가 있을까요? 폴리곤도 잠깐 볼까요? 폴리곤은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데 폴리곤도 제법 높네요. 200만 후반 정도. 아발란체, 예전에 핫했던 아발란체 보면 30만, 20만 상당히 저조한 트랜잭션 수라고 볼 수 있네요. 트랜잭션 수가 낮다고 해서 이 체인은 망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트랜잭션은 해당 메인넷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의 트랜잭션은 정말 무시 못할 숫자인 것 같고,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BNB나 이더리움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것들을 봐도 현재 제일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메인넷이라고 봐도 200만, 300만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파이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0만 단위도 있는 100만 이상의 트랜잭션도 발생하는 점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되면 과연 얼마나 이것들이 더 올라가고 유저들이 활성화될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네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